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폭탄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짐을 지고 나를 안고 다녔어? 아빠 엄마는 왜 그랬어? 라고 답을 했을 때 그건 바로 제시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거였네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나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면은 이 아기들이 식민지에서 살길 바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모성애와 부성애로 나라를 구하려고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순간 투사가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 힘은.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또 뭐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안중근 의사, 정약용 선생님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분들 외에도 전 김득신이라는 분 처음 들어봤거든요. 바보 천치였지만 완전 바보죠. 이름은 남았던 김득신. 그래요. 네. 이분 이야기는 좀 기니까 꼭 이 책에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득신 이야기. 11만 번 책을 읽어도 기억하지 못했던 김득신의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여성의 역사, 네. 여성 차별의 역사, 그 아픈 역사까지 이 책에서 또 많이 설명해 주신 게 전 좋았어요. 이 책을 읽다가 정말 충격적인 역사를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수대비가 쓴 내훈이란 그렇죠. 이 책에서 그렇죠. 처음 알게 됐는데 네.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채찍질을 해도 원망을 하면 안 안 된다. 되지. 그게 이제 여성들이 익혀야 되는 규범이었다. 당연하지. 이런 게 저는 전혀 몰랐던 우리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어우동 남성과 17명인가? 예, 맞아요. 간동사건. 네, 남편한테 아니, 버림받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벌을 똑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우동은 교수형 처하고 남성들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여성차별의 역사가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알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역사가 주는 쓸모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남녀가 어느 정도 평등했던 역사도 함께 다뤄주셨잖아요. 그렇죠. 안동의 한 남성의 관이 발견됐는데 남편이 죽자 아내가 쓴 편지. 얘 너무 사랑꾼이야, 사랑꾼. 이 둘은. 근데 거기 보면 호칭이 자네예요, 자네. 남편한테 자네라고 불러요? 예, 자네는 날 사랑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자네예요, 자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 이렇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나간 모습들. 그러니까 역사를 좀 쭉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릴 사회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는 형태였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길어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가는 거는 그거는 조선 후기쯤 와야 되는 상대적으로 장가 가다 보다 시집 가다가 훨씬 더 짧아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가 하나가 정답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모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잠깐 있었던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일 뿐이지 이거를 전통이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를 좀 알면 이해의 폭 이런 것들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너그러움과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만적같이 이 신분제가 당연한 게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때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역사가 주는 쓸모가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그 시대의 한계에 우리는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참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제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1884년에 갑신연맹이 일하는데 그때 이제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 홍영식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령대가 한 20대 중반, 청춘, 그러니까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인데 이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신문제 폐지예요. 신문제 폐지.
이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온 이 청춘들에게 여론은 뭐였냐면 경거망동한 짓을 하지 말라였어요. 신분제 폐지는 소수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게 거죠. 뭐가 문제인데? 이거를 깨자고 이거는 사회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혁명적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구나. 소수 의견이었죠. 결국 김옥균 10년 뒤 양화대교 밑에 효수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기간이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아주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의 소수 의견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의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말은 그 뭐냐면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이 100년 뒤 또 당연한 의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의 소수 의견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우리가 배제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지해 줄 수는 없더라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는 필요하다. 왜? 그 의견이 100년 뒤에 너무 당연한 의견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역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어떤 자세들이 돼 있으면 그 사회의 갈등과 혐오와 증오는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주는 힘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어디서 오느냐 선생님이 사랑이라고 네.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힘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우조 최선화 부부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분들도 정말 일제강점기의 최고 학벌. 양우조 이분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그 당시 유학은 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최선화 이분은 이화여전에서 교편을 잡으신 분 최고 엘리트. 여성이 그 당시 1930년대 광주 양림동에서 500여 명의 여성을 보고서 작성 때문에 조사를 해요. 네. 500여 명 중에서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이 50명도 안 돼요. 여자들은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1930년대만 해도. 그럼 뭘로 불려요? 몇째예요? 저는 둘째요. 둘째 년. 야물딱지네? 너는 이야물. 시집을 분당 왔네? 넌 분당댁. 이런 거예요. 여자는 이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필요한 기호예요. 네. 그런데 1930년대만 해도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여자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남자 집에 시집 가서 남자들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낳는 역할이 여성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덕목.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 맞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로서 일을 못했으니까. 그게 그때 모습이니까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1930년대만 해도 여성의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양우조, 최선화 그 교편을 잡을 정도면 엄청난 최고 엘리트. 엘리트. 최고 엘리트. 이분들이 그 최고 엘리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이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1938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 부부가 딸을 낳아요. 1938년도가 어떤 해냐면 이때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네. 정말 변절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제는 못 버티겠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광복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시기. 근데 이 부부를 보면 놀랍습니다. 분들이 1938년도부터 광복된 그 다음에 46년도까지 이 딸을 위해서 육아일기를 써요. 여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이혜성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때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사랑받을 시기예요. 얼마나 이름이라고 하는 게 탄생하는 순간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광복될 거라고 이분들은 믿었어요. 그 변절자가 많은 시기에도 이분들은 광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거야. 엄마 아빠는 지금 그걸 못하지만 우리 딸은 그걸 할 거야.
그럼 전 세계를 다닐 때 전 세계인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를 고민을 해요. 양우조 집안의 그 돌림자가 제의 돌림자였나 봐요. 네. 이거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제 이거 써야 되는데 뭐 고민 끝에 나온 이름이 뭐냐면 제시예요. 제시 약간 네. 외국 이름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My name is Jesse. 오, 딱 되잖아요 이게. 야, 이게 1938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와. 이 이름만 딱 들어도 이 부부가 광복에 대한 확신이 희망. 있었던 거예요. 네.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조건 된다고 본 거예요. 우리 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지어준 이름. 그게 제시예요. 그 육아일기 제목이 제시의 일기예요. 근데 그 제시의 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1938년도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공원에 폭탄을 던지면서 더 이상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못해요. 이때부터 이제 계속 옮겨 다녀요. 거의 6,000km에 해당하는 길을. 1940년도에 충칭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때가 이제 일본의 폭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폭격이. 이 사람들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는 게 배를 끌고 다녀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선 폭격이 내려지고요, 뒤에선 총소리가 들리고요, 옆에서 밀정들이 들어오고요. 정말 목숨 내놓고 6,000km의 대장정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마치 이분들은 달팽이가 왜 그 집을 대한민국이란 이 집을 이고 천천히 이동하는 어떤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 힘든 시기였어요. 글에 그렇게 써요. 나중에 우리 딸이 커서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 물음은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본인들을 던졌어?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폭탄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짐을 지고 나를 안고 다녔어? 아빠 엄마는 왜 그랬어? 라고 답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할까? 그 한 문장이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이분이 썼냐면 네. 제시에게 이렇게 씁니다. 아빠 엄마가 왜 이랬을까? 그건 바로 제시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된 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너가 그 제시가 바로 우리예요.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가난하게 목숨 걸면서 굶어 죽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냐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그 양우조 최선화 부부와 그 제시의 그 가족들이라고 하는 작은 범위 안에서 이걸 확장되면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갈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나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면은 옆에 아기들도 다 내 아기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기들이 식민지에서 살기 바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모성애와 부성애로 나라를 구하려고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부모라면. 나의 아이가 조센진이라고 차별받고 눈물 흘리며 들어왔을 때 진짜 맞다. 그냥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순간 투사가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 힘은. 선생님 저 그게 궁금했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사학과에 진학하시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본 5.18 민주화 운동 영상이 네. 큰 충격을 맞아요. 줬다고. 그때가 저 이제 90학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갔는데 얘 왜 안 왔어? 근데 얘 달려갔어 그러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예. 저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제가 4년 내내 다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이 다 없어져요. 어떡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떡해. 줄 사람이 없는. 나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최태성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자꾸 거리로 나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손해를 보는 짓들을 저렇게 하지? 경찰서 왜 끌려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두 번째 뭐냐면 비디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막 시민들을 몽둥이로 막 패고 총을 쏘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어느 나라야? 봤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였어요. 1980년 5월이래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모습들, 그 비디오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인이 국민들한테 총을 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두 가지. 왜 내 친구들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두 번째. 왜 나는 저런 역사를 몰랐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경계했던 나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쟤네들이 싸우는 이유가 결론은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행동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집안이 가난 출신이었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지만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나름 타협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 미안함에 대해서 갚을게. 그렇게도 못하면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미안하면 그 미안함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들과 전혀 다른 쪽에서 그들을 악의 축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저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내가 맞아.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이완용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을사늑약을 경술국치를 한 이유는요. 조국을 위해서였어요.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진짜 그렇게는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제가 나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갚을게라고 밀어놓고 그 힘든 시기를 버텨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국사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라도 조금 그때 가졌던 그 부채의식, 그 미안함을 갚을 수 있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의 한 일환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옛날 같았으면 그래 굳이 쓰지 말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솔직해지고 싶더라고요. 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5.18 민주화 운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5.18부터 6월 항쟁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우린 지금 6월 항쟁, 87 항쟁 체제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덕분에 대통령 우리 손을 좀 마음껏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제가 분명히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우고 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솔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방향의 역사를 항상 알려주려고 하셨고 그러다가 저도 이 책을 읽고 알게 됐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시면서 정말 선생님의 의도와 무관한 정치적 색깔이 입혀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그 인터넷 수강생들이 선생님을 위해 구명 활동을 네. 벌여줘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올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역사를 어떤 설명을 했는데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거대 언론이 저를 이렇게 들어 올려버리면 저는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서 나는 모든 게 종료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급하게 그날 아침이 기억나요. 그날 아침에 사회면에 이렇게 큰 사진과 함께 제가 딱 나왔을 때 와 그날 아침은 난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 진짜 뭐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고 교육부에서 연락이 오고 국정원이요? 왜냐면 심각했죠. 왜냐면 그때 제가 대통령이 이제 수능에 이제 EBS 연계 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었고 제가 그 사업에 파견 나가 있는 교사였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게시판에다가 마지막 인사를 썼던 그날 아침의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야.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렇게 쓰고 그리고 1시간 뒤인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 들어봤냐?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절대 지켜. 약간 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죠.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면 버틸 수 있겠다. 또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학생이 그 언론사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했다는 얘기를 와. 아이고야. 저는 이 영상 강의라고 하는 게 이 랜선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저는 여기에는 그 차가운 랜선만이 흐를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선과 선 사이를 흐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온정, 온정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에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는데 함께했던 분들 덕분에 그 위기를 벗어났고 그게 지금의 저 현재까지 지금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회를 좀 비관적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누가 차별을 받고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AI 시대도 걱정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왜냐면 너무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보게 되니까. 근데 선생님도 책에서 쓰셨듯이 역사를 알게 되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맞아요. 쓰셨거든요. 네. 역사의 수레바퀴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네. 필사를 했어요. 아 진짜요? 역사를 아. 알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따뜻한 이야기들 분명 있거든요. 아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 책에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역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1년, 2년 갖고 역사를 보지 않아요. 역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100년은 돼야 아 그렇군 시간이 좀 흘렀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지죠. 그 모습들이 막 뭉쳐가지고 100년의 시간이 딱 와 있으면 늘 좀 더 좋은 곳에 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짧은 시기를 조금 더 여유롭게 너무 이렇게 뜨겁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하면 좀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우린 100년은 돼야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웃으시나 봐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요.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내가 참 다행이다. 참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껏 해야 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역사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웃됐는지 왜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는지 아, 이 사람들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이 사람들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줬는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목표가 우리 혜상 아나운서는 올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저는 잘 내려오는 게 목표예요.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저 뒤도 안 돌아보고 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내 인생에서 제가 알거든요. 역사책에서 너무 높은 곳에 올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의 목표는 잘 내려오는 게 목표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그만큼 힘들게 내려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한 발 한 발 잘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이 다시 역사의 쓸모 이 두 번째 권을 쓰면서 맨 마지막 권을 내가 뭘 써야 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사 김정희. 맞아요. 이 추사 김정희가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정말 슈퍼스타. 더 이상 이 사람처럼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원조 한류. 원조하려고.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스타. 추앙받고 있는 영웅이었어요. 영웅. 정말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의 끝판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 인물이 맨 마지막에 찾았던 답. 그 답이 뭐냐면 그게 맨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저 기억나요. 네. 그 네. 인생의 답을 그 맨 마지막에 그래서 배치를 한 거예요. 오이. 힌트는 오이. 안 돼! 그만! 오이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전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진짜 저한테도 울림이 있었고 한 3, 40년 후를 상상하게 맞아요. 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한 상상을 하기 위해서예요. 음. 그냥 상상이 아니라 건강한 상상. 30년, 40년 이혜성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상상. 역사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인생책은 어떤 책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제 인생책. 저는요.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갈 때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더럽게 어렵더라. 네 글자가 아니 그 간단한 좋은 교사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상처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참 많이 떠오르는데 어쨌거나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제가 교문을 들어서면서 제 나름대로 주문을 외운 거죠. 시를 낭독하면서 그 문을 들어갔어요. 박노해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예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낭독하고 제가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낭독해도 돼요? 해주세요. 네. 첫마음.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다 우리 모두에겐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잃지 말고 꼭 성공하자라는 그 시인데 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영향을 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문장에 담는 세계와 시인이 한 문장에 담는 세계는 규모가 달라요.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 시를 쓰시는 시인들은 정말 언어의 마법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그 울림을 마구마구 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박노해 시인이시거든요.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우리 이혜성 아나운서님 어, 저는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 네. 것인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잠자다가 이렇게 읽어보세요.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표지부터 낭만적이에요. 그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번 읽어봐요. 시집 정말 정말로 읽어볼게요.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네. 첫마음 시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좋은 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채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임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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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